제가 고시생 시절에 겪은 일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무작정 가격이 저렴한 고시원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다른 곳과 비교해서 반값밖에 안 되는 방을 골랐는데 방 안에 화장실이랑 창문까지 다 있어서 정말 이 가격이 맞나 싶더라고요. 어차피 공부가 목적이고 이 조건에 이 가격이면 딱이다 싶어서 덜컥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싼 게 비지덕인지 뭔지 막상 짐 싸들고 가서 방에 발을 들이는 순간 서늘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집 떠나서 환경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기분 탓이려니 했죠. 저는 일단 짐을 푼 뒤 그날부터 바로 열공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등이 자꾸만 깜빡거리질 않나. 이건 보일러가 고장난 건지 아님 꺼져버린 건지 자정이 지나니까 방 안이 썰렁한 게 너무 추운 거예요. 뭐야? 설마 이래서 가격이 쌌나? 어우, 추워. 다음날 총무에게 물어보니 보일러는 멀쩡하고 자기가 끄지도 않았다면서 본인은 따뜻하게 잘 잤다는 겁니다. 둘째 날에도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는데 자정이 다 되어 가니까 전등이 깜빡거리면서 또다시 추워지더군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불 끄고 침대에 누웠는데 막 잠이 들려는 찰나 뭔가 무거운 게 절 짓누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고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에 긴장까지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코딱지만한 고시원 방 하나에 여러 명이 있을 리는 없고 아마 옆방 사람이 통화로 말싸움을 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몇 분이 지나니까 글쎄 갑자기 비명소리까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덕분에 깜짝 놀라면서 가위가 바로 풀려버렸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시계를 보니 시간은 벌써 새벽 3시였고 비명소리가 들린 후에 고시원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잠 깬 김에 공부나 하자. 긴장을 많이 한 탓에 무섭기까지 했는데 차라리 이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생각에 다시 불을 켜고 앉아서 책을 펼쳤죠.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나자 피곤해서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게 됐는데 어디선가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누군가 화장실 세면대에 물을 트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피로가 심했던 저는 어느새 무서움도 있고 물을 잠그기 위해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갔습니다. 뭐야? 아무리 공동으로 쓴다고 해서 물을 이렇게 틀어놓고 가면 어떡해? 그렇게 잠을 좀 깨고 다시 책상에 앉았는데 방 조명 아래에 그림자가 져서 글씨가 잘 안 보이더군요. 책상 스탠드 하나 가져올 걸 하고 후회하고 있는데 그 위로 슥 하고 크게 그림자가 지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천장에서부터 내려와서 생긴 그림자였죠. 바퀴벌레 같은 게 전등 근처에 있어서 저렇게 보이는 거겠지 그러며 고개를 반쯤 돌려보니 아무것도 없었고 사소한 것에 예민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도무지 집중이 안 됐습니다. 아, 차라리 인강을 들어야겠다. 아, 집중하자, 집중. 그렇게 동영상을 틀었는데 이 자리가 신호가 약한 건지 아니면 애초에 고시원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건지 화면에 자꾸만 노이즈가 생기다가 결국엔 끊어지는 겁니다. 참나. 아니 도대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네. 아, 갑자기 배고프네. 그냥 밥 먹고 일찍 공부 시작하자. 아침이나 먹자 하고서 공용 부엌으로 갔는데 누군가 그 이른 시간에 라면을 끓이고 있기에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인가 봐요. 네. 405호에 들어온 지 이틀 됐어요. 네? 405호, 그 방 괜찮아요? 역시 그 방에는 확실히 뭔가가 있는 것 같았고 저는 그분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온 지 5달째인데 405호는 적어도 5분 넘게 사람이 바뀌었을걸요? 그 방, 화장실에 창문도 있는데 가격이 좀 저렴하지 않아요? 네. 저는 20만 원이에요. 그래요? 저는 45만 원인데. 그 후로 3일째가 되던 날 평소대로 아침 일찍 일어났다가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30분만 더 자자 하고 누웠는데 눈을 떠보니까 글쎄 아, 몇 시지? 4시? 아, 미쳤다. 저는 오후 4시가 다 되도록 자버렸고 학업을 위해 하루하루 철저히 세워뒀던 계획은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날이 아주 어둡고 비까지 내리고 있었고 저는 먹을 걸 사기 위해 우산을 챙겨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보니 해가 쨍쨍한 게 비가 내린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미쳐가는구나 싶었죠. 아무래도 방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 피곤해. 일단은 하루만 더 있어보자 싶었던 저는 편의점에서 먹을 거리를 사들고 방으로 돌아갔고 공부를 하다가 밤 9시 정도에 자리에 누웠습니다. 과도한 긴장 탓에 많이 피곤했던지 그렇게 잠을 자고도 또 곧바로 잠이 들었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아, 몇 시지? 자다가 너무 불편해서 잠시 깼는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고 체감상 새벽 5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푸른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고 오늘은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해야지 하고 몸을 일으키려는데 이게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가위에 눌렸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옆방에서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귀 바로 옆에서 어떤 말을 중얼거렸는데 이게 한국말인지
아니, 애초에 사람이 쓰는 언어가 맞는 건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뭔가 방바닥에 질질 끌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온 힘을 다해서 고개를 살짝 돌려 바닥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제 방에 엎드린 상태로 문을 손톱으로 세게 긁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슥슥 긁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손톱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세게 말입니다. 방문과 바닥은 온통 피투성이가 돼 있었고, 제가 멍하니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자 그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더니 고개를 획 돌려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친 그 순간 그것은 엄청난 속도로 바닥을 기어서 저를 죽일 듯한 기세로 다가왔고, 이내 침대 위로 올라와서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마구 비명을 지르며 가위를 풀고 몸을 벌떡 일으킨 순간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에 흠칫 놀란 저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누구... 저기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잠을 못 자겠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혹시 옆방이세요? 네, 그런데요. 아니, 대체 밤마다 뭘 하시길래 벽을 자꾸만 두드리세요? 제가요? 저 아닌데. 네? 전 안 두드렸어요. 혹시 그쪽에 엊그제 방에서 통화하면서 누구랑 싸우지 않았어요? 비명 소리까지 다 들리던데. 참나. 저는 집에 일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방 비웠다가 어제 들어왔어요. 사람이 밤에 잠을 자야 피로를 좀 풀죠. 새벽마다 벽을 두드리니까 자꾸만 놀라서 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곧바로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고,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가서 고시원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뭐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그렇게 꼬박 2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걸었고 겨우 사장님과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대체 405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방에 있으면 자꾸만 가위에 눌리고 이상한 소리도 들린다 그러면서 따졌더니 저에게 대뜸 사과를 하는 겁니다. 어휴, 학생, 미안해요. 실은 거기서 어떤 여자가 목을 맸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고 계속 방치가 됐었나 봐요. 내가 다른 일도 있고 해서 고시원을 자주 비우고, 어쨌든 이런저런 일들은 총무한테 일임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악취가 너무 심해서 내가 비상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만 그 사단이 나지 뭡니까?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하게 됐어요. 그리고 전액 환불해 줄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뒤로 저는 전액 환불을 받고 그 고시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